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웰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웰빙과 행복을 뜻하는 해피니스, 그리고 건강을 뜻하는 피트니스를 합한 단어인데요. 행복과 건강의 개념을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의정부시가 웰리스 도시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시가 기자회견을 열고 웰리스 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북부 최초의 법정 문화도시인 점과 경기 북부 의료 및 체육의 중심지라는 강점을 살려 의정부형 웰리스를 추진하겠다는 것. 시는 우선 누구나 쉽게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하고 콘텐츠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 하루여행 등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확대 운영하고 의정부 시립 백영수 미술관 등 문화시설 개관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의정부의 시립 백영수 미술관 설립을 위한 아카이브 작업을 저희들이 자료를 모으고 의정부 문화역의 이음을 문화와 시민이 만나는 공간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공존하는 체육도시 조성도 목표입니다. 트레일런 대회 등 지역 연계 체육대회를 기획하는 한편 녹양 시민 레저 스포츠 타운 등 지역 곳곳에 체육시설을 계획에 맞춰 확대 조성할 예정입니다. 녹양 시민 레저 스포츠 타운 조성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원 실내 배드민턴장, 호당 2호점을 조성하고 밀락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2분기까지 전체 시설을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24시간 긴급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난 25일 오후 2시 40분쯤 양주시 광정면의 한 창고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컨테이너 1개동과 냉장고 등 가재도구를 태우고 25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입로에서 전기시설 전선을 연결하던 중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천시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연재창 의원은 지난 25일 제184회 임시회에서 포천시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선 전 시민에게 소비 촉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 의원은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요즘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과감한 정책 결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영현 시장은 전 시민 대상 소비 촉진 지원금 지급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백 시장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확장 가능성이 있어야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단기적인 처방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가 매내미 벚꽃길 축제 지원 바가를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양주시는 25일 매내미 벚꽃길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오는 4월 연리축제에 대한 지원 바가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내미 벚꽃길 축제는 자극의 대표 봄꽃 명소인 매내미 벚꽃길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축제로 4월 12일 하루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양주시는 축제 전까지 주민들이 건의한 벤치와 공터 조성, 하천변 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입니다. 포천시는 질병관리청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C형-간염 항체검사 양성 판정자에게 C형-간염 확진검사비를 지원합니다. 확진검사비는 국가건강검진에서 실시되는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56세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해당하는 확인 진단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 검사비 본인 부담금입니다. 식비, 교통비 등 간접 비용과 C형-간염 확진 검사와 무관한 진료 비용은 제외됩니다.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절기상 우수가 지난 지도 벌써 일주일입니다. 봄 기운이 찾아들고 있지만 북한강에서는 아직도 위험천만한 얼음 낚시가 한창입니다.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춘천 북한강 상류 얼어있는 강 위에 낚시객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저마다 낚싯대를 들고 빙어 잡기 산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일부 낚시객들은 빙판 위에 텐트까지 쳤습니다. 얼음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지만 낚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15cm 넘는 것 같은데요? 한 15cm, 20cm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깨지지 않아요. 빠지진 않을 거예요. 어는 소리와 녹는 소리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해빙기가 녹는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낮 기온이 영상 10도 이상으로 오르는 완연한 봄 날씨가 예고되면서 자칫 방심하다간 물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꽁꽁 얼어붙은 듯한 북한강입니다. 하지만 최근 강이 녹기 시작하면서 걸을 때마다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특히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얼음 두께가 얇아진 데다 겉으로 봐서는 얼음이 얇은지 두꺼운지 알 수가 없어 더 위험한 시기입니다. 최근 3년간 겨울철 순환사고 구조 건수는 총 4,321건입니다. 이 중 1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빙기에는 절대 얼음 위로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하시고 무리하게 얼음 위로 올라가려다 패닉에 빠지기 쉬우므로 침착하게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체온 유지에 신경 쓰면서 얼음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또 주변 사람이 물에 빠졌을 경우 직접 뛰어들지 말고 주변 막대기나 옷을 활용해 구조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정부와 일기 신도시가 있는 지자체들이 선도지구 이외 단지의 재건축 추진 방향을 마련해 오는 6월 발표합니다. 국토부는 26일 부천과 성남, 고양 등 일기 신도시 부단체장급 간담회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우선 선도지구의 특별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수립 지침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2차 선도지구 지정은 별도로 없이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춰 순차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선도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의 재건축 방안은 주민 의견 수렴 등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방식을 마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오는 6월 발표합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경기도는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을 포기하지 않으면 재공모를 통해 새로 이전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경기도는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GH 이전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남양주시와 구리시 이외에도 고양, 파주, 포천, 동두천, 연천, 이천, 용인, 여주, 광주 등 9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가했습니다. 인천 소재 기업 37곳이 국내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의 국내 1000대 기업 수는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서울 539곳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인천 소재 기업 37곳은 2022년과 동일한 숫자이지만 매출액은 7.2%, 순이익은 33.5%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4곳이고 나머지 13곳은 건설업 등 비제조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기업들의 자산은 전년 대비 20.8% 증가하며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3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거리 19곳과 도로 구간 한 곳을 대상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개선 대상 지역은 부평 동소정 사거리 등 4곳과 계양 신대 사거리, 서구 심곡 삼거리 등 3곳, 남동구 길병원 사거리 등 2곳 등 모두 19개 지점입니다. 또 남동구 소래대교에서 소래포구 사거리까지 0.6km 도로 구간도 포함됐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 환경을 개선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안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노면 표시와 교통표지,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신호체계 변경과 횡단보도 이설, 교통섬, 도로안전시설 설치, 회전교차로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선 사업은 올해 3월부터 설계를 시작해 5월에 착공에 들어가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소규모 영화제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5 경기도 소규모 영화제 지원 사업은 대관료, 상영료, 홍보비 등 영화제의 개최 비용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모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8개 안팎의 영화제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총 예산이 1억 원 이하인 소규모 영화제로 개폐막식 포함 2일 이상 개최, 올해 11월 30일 내 폐막, 10편 이상 상영하는 경기도 소재의 영화제 개최 기간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24일 신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유정주 전 국회의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이용빈 전 국회의원,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에 김현삼 전 경기도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유정주 신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한국애니메이션 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용빈 신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의사 출신으로 광주 이주민 건강인권센터 이사장,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김현삼 신임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제8대에서 10대 경기도 의회 의원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경영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형 출생정책의 일환으로 천사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1세부터 7세의 아동에게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최소 1명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아동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 상품권 포인트로 지급되며 신청 후 2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합니다. 시는 올해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생규제 집중신고 기간을 3월 한 달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은 일상 불편과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아울러 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분기별로 방문 분야를 선정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규제를 해소하는 데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지역 발전에 맞지 않는 중앙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방형 지규인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선발하는 개방형 지규는 임기 2년에 인천시 지방부 이사관 또는 지방부 이사관 일반 임기제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해외 투자 정보와 동향을 분석해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인천경제청의 투자 유치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됩니다. 접수는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며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 4월 중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응모 자격 등 세부 사항은 인천경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26일 미국 하버드대학교 강단에 섭니다. 하버드대 현지 교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강은 한국의 교육개혁,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인공지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 공교육 플랫폼을 소개하고 경기 미래교육의 방향과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